안녕하세요, 곰곰이입니다. 오늘은 새로운 컨셉의 영상을 한번 해볼까 합니다. 이슈 체크라는 코너인데요, 쟁점이 되는 이슈를 짧게 설명드리는 코너입니다. 독자 여러분들이 좋아하시면 앞으로도 계속 하고요, 반응이 약하면 그만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다룰 이슈는 자유한국당 해산 청원 조작설입니다. 자유한국당을 해산해달라는 청와대 청원이 150만 명을 넘어서고 있습니다. 도대체 얼마까지 늘어날지 모르겠는데요, 증가 속도가 상당히 빠르죠. 이 청원은 20만을 넘어설 때부터 화제가 됐습니다. 왜냐하면 20만이 넘으면 청와대가 답변을 해야 되기 때문인데요. 당연히 자유한국당은 긴장을 했고 30만을 넘었을 때가 4월 29일인데요. 이날 민중의 소리 기자가 나경원 자유한국당 원내대표에게 질문을 합니다. 청원이 30만을 넘었는데 어떻게 생각하시냐, 입장이 있느냐, 이렇게 질문을 했죠. 이 질문을 들은 나경원 원내대표가 표정이 일그러지는 영상이 상당히 화제가 되기도 했습니다. 링크 걸어 놓을게요. 이때 대답은 아직 논의하지 않았다 였습니다. 그런데 그날 4월 29일 날 저녁에 60만, 70만을 넘어섰고요. 다음 날 100만을 넘었습니다. 그러자 나경원 원내대표가 입장을 냈습니다. 청원의 조작 가능성에 대해 매우 높게 보고 있다. 이날 자유한국당 의원총회에서도 이런 얘기가 나왔는데요. 정용기 정책위 의장이 중요한 얘기를 했습니다. 자유한국당 해산하자고 하는 청원에 100만 명 이상이 참여했다고 보도하는 언론들, 그 중에 14만 명은 베트남에서 접속했다고 하더라. 자, 조작설의 근거가 나온 거죠. 자유한국당 해산 청원은 조작된 것으로 보이고 그 근거는 베트남에서 14만 명이 들어온 게 아니냐. 이 베트남 14만 명은 어디서 나온 걸까요? 이날 바른미래당 이준석 최고위원이 글을 하나 올렸습니다. 읽어볼게요. 지난 3월 윤지호 씨 관련 청원이 있던 때 청와대 사이트의 베트남 트래픽이 13.77%였다. 전달보다 2159% 증가한 것인데 4월에는 어떤 사이버 혈맹국이 국민청원에 관심이 많아졌는지 보겠다. 그러면서 링크를 올렸어요. 시밀러웹이라는 트래픽 분석 사이트에 청와대 청원 페이지를 분석한 그 결과가 나오는 링크를 올린 거죠. 이 주장은 삽시간에 퍼져나갔습니다. 14%가 14만 명으로 뒤바뀌어서 퍼져나갔죠. 자, 그럼 한번 볼까요? 시밀러 웹사이트입니다. 이준석 최고위원이 얘기했던 사이트인데요. 청와대 청원 페이지를 한번 넣어보겠습니다. 이준석 최고위원이 얘기한 대로 베트남이 13.94%로 나왔습니다. 이게 분석이 2019년 3월이에요. 그러니까 전달 3월의 결과죠. 이걸 보고 이준석 최고위원이 얘기를 한 겁니다. 근데 이 트래픽 분석 사이트의 특징을 한번 살펴보기 위해서 다른 사이트들 한번 넣어볼게요. 네이버를 넣어보겠습니다. 결과가 나왔습니다. 한국이 72.85, 미국이 8.71, 베트남이 2.05네요. 자, 이번엔 다음을 넣어보겠습니다. 한국이 70.24, 미국이 9.78, 캐나다 2.16, 중국이 2.09. 둘 다 한국인들이 주로 쓰는 포털 사이트인데 한국 비율이 생각보다는 적은 것 같지 않나요? 아닐 수도 있죠. 자, 그러면 뉴스 사이트들을 한번 넣어보겠습니다. 조선일보를 넣어볼게요. 조선일보는 한국이 50.82, 미국이 28.8이네요. 중앙일보를 넣어보겠습니다. 중앙일보는 한국이 39.24, 일본이 37.47, 미국이 11.39, 좀 이상하죠. 한겨레를 넣어보겠습니다. 한겨레는 한국이 53.57, 미국이 17.29, 일본이 11.41. 한국의 뉴스 사이트들이 이렇게 글로벌했던 걸까요? 왜 이런 결과가 나올까? 시밀러웹은 샘플 조사를 합니다. 그러니까 샘플 조사를 통해서 추정치를 산출하는 거죠. 보통의 여론조사나 시청률 조사 이런 것들도 대부분 샘플 조사를 하게 돼 있잖아요. 그거랑 좀 비슷하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정확하게 전수조사를 했다는 건 아니라는 거죠. 그리고 이 분석 사이트는 영어권을 기반으로 합니다. 그러다 보니 한국어 사이트에 유의미한 샘플은 좀 적게 되고요. 오차 범위는 꽤 높을 수밖에 없는 이런 구조에 있습니다. 하지만 추세를 확인할 수는 있습니다. 어느 지역이 많이 늘고 줄고 이런 추세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확인할 수 있다고 볼 수 있죠. 예를 들어 청와대 청원 사이트에서 베트남이 2000%, 전달에 비해서 2000% 이상이 올랐다고 했잖아요. 다시 한번 확인해 볼까요? 베트남이 2351%가 늘었습니다. 전달에 비해서 그런 거죠. 그러니까 2월에 비해서 3월에 2300%가 올라간 겁니다. 그건 뭔가 있긴 있다, 이런 걸 확인할 수 있죠. 급격히 늘어난 이유가 뭐가 있을 거다. 자, 그러면 자유한국당을 한번 넣어볼게요. 결과가 나오지 않네요. 트래픽이 추정치를 산출할 만큼 쌓이지 않기 때문에 이런 게 결과가 나오는 건데요. 전수조사를 하지 않기 때문에 추정할 수 없는 겁니다. 여기에서도 구글 애널리틱스를 깔면 좀 낫다, 이렇게 얘기하네요. 그럼 민주당을 한번 넣어볼게요. 결과가
민주당도 안 나옵니다. 그러니까 정당 사이트들은 그만큼 트래픽이 많이 발생하진 않는 거죠. 자, 그러면 전수조사하는 방법은 없을까요? 있습니다. 사이트에 구글 애널리틱스를 깔고 분석하면 되죠. 사이트에 구글 애널리틱스를 깔고 있으면 거의 전수조사에 가까운 결과물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용자가 자신의 정보를 제공하지 않겠다, 구글 애널리틱스에 정보하지 않겠다고 설정하지 않는 한 이 정보는 받아들이거든요. 거의 전수조사에 가까운 결과가 나오죠. 그래서 청와대가 해명을 했습니다. 구글 애널리틱스 분석 결과물로 그냥 해명을 했어요. 그러니까 국민청원 방문자가 급증한 29일 기준의 애널리틱스 결과물인데요. 국내 97%, 미국 0.82%, 일본 0.53%, 베트남 0.17% 이렇게 결과를 발표했고 3월 청와대 홈페이지 방문자 분석 결과도 내려왔습니다. 국내가 90.37%였고 베트남이 3.55%라고 하네요. 그리고 베트남 접속 트래픽이 3월 14일, 15일에 집중됐는데 베트남 언론 한 3개 이상의 언론에서 3월 14일에 승리 스캔들, 장자연 사건 뭐 이런 보도를 하면서 청와대 청원 링크를 함께 걸었답니다. 베트남에서 유입된 트래픽에서 89.83%가 장자연 사건 관련 링크를 타고 들어왔다고 합니다. 자, 다 해명된 걸까요? 혹시 청와대 홈페이지에 구글 애널리틱스가 안 깔려 있으면 어떡하죠? 뭐 이런 의심할 수 있잖아요. 확인해 보겠습니다. 자, 이 홈페이지에서 소스를 까보겠습니다. 여기 있네요. 구글 태그 매니저.com GTAG 아이디도 나오고요. 그러니까 이게 구글 애널리틱스를 담고 있는 그 소스가 담겨 있는 링크예요. 이게 붙어 있으면 이 사이트는 구글 애널리틱스로 분석하고 있다라고 볼 수가 있죠. 이 데이터는 조작이 거의 불가능에 가깝습니다. 왜냐하면 구글 서버에 이 정보가 들어가고요. 구글에서 정보를 분석해서 애널리틱스 홈페이지에 페이지에 게시를 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한국 정부가 구글 본사에 연락해서 데이터를 조작해달라라고 얘기하지 않는 한 정확한 조사 결과가 나오죠. 이 해명이 나오고 나서 이준석 최고위원이 다시 글을 올렸습니다. 청와대 측에서 공개한 자료가 전수조사에 가깝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정확도가 높기 때문에 3월 전체 베트남 접속이 3.55%라는 것을 믿을 수 있다. 그리고 아까 해명했던 3월 14일, 15일에 관련한 내용도 다 같이 글을 올렸어요. 결국에 이준석 의원은 납득을 합니다. 청와대의 로그 기록을 공개해달라고 요청을 했고 구글 애널리틱스 분석 결과를 제공해줬기 때문에 납득을 한 거죠. 그런데 이준석 의원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트래픽의 데이터를 검증하자는 취지로 요구한 정보 공개가 타 정당의 정치인에게 변질 인용되어 청원에 동의한 100만 명 중 14만 명이 베트남과 같은 전혀 관련 없는 이야기로 번져나가는 것에 책임감을 느낀다. 이 정도면 거의 사과에 가깝다 이렇게 볼 수 있죠. 이렇게 베트남 14만 명이라는 조작의 근거는 붕괴되었습니다. 이외에도 여러 가지 조작설들이 다시 제기되기 시작했습니다. 매크로를 돌렸다. 청와대 청원이 4개 소셜 로그인을 통해서 되니까 4개는 가능하다. 뭐 이런 조작설도 있고요. 사실 매크로라는 것은 해킹과 비슷해서 기술이 계속 발달해요. 이게 부정클릭이잖아요. 부정클릭 기술은 계속 발달합니다. 그것을 막기 위한 기술도 계속 발달하고요. 청와대가 이 매크로를 막기 위해서 어떤 기능을 어떻게 이걸 막고 있는지는 해명을 들어본 적이 없기 때문에 잘 모르겠는데 만약에 조작설을 제기하는 쪽에서 이게 조작이다. 그래서 업무방해다. 라고 한다면 수사를 의뢰하는 방법도 있긴 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거대 정당의 주요 인사들, 원내대표, 정책위 의장 이런 분들이 검증되지 않은 베트남 14만 명 이런 주장을 여과 없이 한다는 겁니다. 이렇게 주장하는 것은 무책임한 겁니다. 적어도 주장을 하려면 확인은 좀 해봐야 되잖아요. 이준석 최고위원도 베트남 14만 명이 청원 중에 베트남에서 14만 명 했다 이런 주장을 한 적은 없어요. 3월 달에 베트남의 비율이 이상하다 이렇게 제기했을 뿐이죠. 그리고 데이터를 달라 그러면 내가 보겠다 데이터를 보여줬더니 납득했죠. 게다가 베트남 14만 명이 퍼져나가는 것에 대해서 책임을 느낀다 이렇게 얘기하기도 했습니다. 앞으로 계속 조작설을 주장하실지 모르겠는데요. 일단 베트남 얘기는 안 하셨으면 좋겠고 그 베트남 14만 명 설에 대해서는 이준석 최고위원에게 그런 태도를 배웠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오늘 이슈 체크는 여기까지 할게요.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립니다. 저는 다음 영상에서 찾아뵐게요. 감사합니다.